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수입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생산자 물가 하락세가 1년 5개월째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1년 전에 견져 0.9%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 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일반 정부의 부채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는 908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인 2012년 말보다 36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올해부터 금융그룹 회장의 연봉은 경영실적에 따라 최대 70%까지 깎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과 신한금융 등은 올해 회장의 기본 연봉을 지난해보다 평균 30% 줄이기로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평균 20억 5천만 원에서 올해 14억 4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핫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 완화와 또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이틀째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돌아오면서 갭상승 출발한 채 현재 194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틀째 상승을 이어가면서 540선 중반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핫텐에서 새롭게 준비한 코너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해주고 계신데요. 신규 종목에 대한 매수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문자로 신규 매수에 대한 궁금한 종목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코멘트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시장의 핵 이어가면서 시장의 코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핵으로 급부상하는 이슈와 또 테마를 한 번에 진단해보는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화면이 조금 커진 아이폰 6가 출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속에 어제 아이폰 관련주가 급등했더라고요. 예. 조금 이제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종목들이 몇 개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봤던 종목들이 이제 LG 관련주들인데요. 네. LG전자도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긴 했는데, 좀 특징적인 한 두 종목 정도가 지금 보입니다. 첫 번째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바닥에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이틀 정도 강하게 움직이고, 그리고서 이제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을 지금, 저항을 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수급 동향 좀 잠깐 보면요. 지금 최근에 기관들이 하루에 거의 한 150만 주, 200만 주씩 거의 5, 60만 주씩 계속 사 들어오는 상태에서 상당히 지금 수급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진짜 왜 올라오느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을 건데, 물론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 대한, 대형주의 순환 사이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갤럭시 S5 나올다고 했을 때는 부품주들 아니면 수혜주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얘네들은 지금 어떤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주가가 지금 선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내용들을 좀 보니까 LG 디스플이 애플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2분기, 작년 2분기까지는 시장 점유율이 19%밖에 안 됐습니다. 2분기까지는요. 근데 3분기가 되니까 시장 점유율이 25%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 정도 되면은 아마도 시장 점유율이 38% 정도 될 거다. 이 얘기가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면 지금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삼성의 갤럭시 S5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전체에 대한 성장성은 멈춘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성장이라는 것은 시장 규모를 키우는 방법도 있고요. 시장 내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LG 디스플레이 애플에다가 190장 팔았다면 이제 250장까지 팔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380장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니까 그만큼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그만한 비중들이 지금 확대되면서 점진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반영될 거고 거기다가 이제 하반기에
사이에 애플의 신제품 출시는 더더군다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호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유사한 현상들을 지금 나타내는 게 이제 LG 이노텍인데요. 네. LG 이노텍을 지금 주가를 보니까 바닥에서 지금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이제 아까 잠깐 보니까 이제 10만 원을 돌파를 했는데 올해 이제 최저점이 얼마 정도 찍었냐면 74,200원을 찍었기 때문에 74,200원에서 이 대형주가 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거의 이제 한 40% 정도 상승을 하니까 뭐 대형주 중에서는 이만큼 가파른 상승을 보인 종목이 크게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이제 LG 이노텍을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하냐면 LED 쪽으로 접근하십니다. 근데 LED는 지금 업황이 지금 좋아지고는 있지만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그동안 투자 규모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고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라인을 까는 고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LED 업황만으로 놓고 본다면 LG 이노텍의 업황 턴은 언제 정도로 보셔야 되냐면 올 4분기 정도가 돼야지만이 업황이 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주가 상승을 뭘로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근데 이 종목도 내용을 점검해 보니 카메라 모듈 쪽이 나머지 사업부를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게 지금 이노텍 같은 경우 카메라 모듈 매출이 애플 비중이 40%에서 70%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쪽에서 지금 굉장한 지금 수익들을 내주고 있으니까 다른 사업부가 안 좋은 부분들을 다 커버하면서도 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 상태에서 다른 업황들이 돌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고서들 내용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전부 목표가 상향 조정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업황 변화들 생각보다는 좀 빨리 들어왔어요.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들어온 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향의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LG 이노텍, LG 디스플은 지금 현재 애플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거지 전체적인 볼륨이 커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스마트폰, 그러니까 아이폰 6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전체적인 비중이 확대되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로 지금 주가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에서는 이노텍이, LG 이노텍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소형 부품주도 한번 궁금합니다. 예. 이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네요. 아, 그런가요? 지금 이제 주가를 못 봐갖고요. 네. 예, 근데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입니다. 작년 실적 기준으로 390억 정도 이익을 냈는데 네. 시총이 2천억도 안 되기 때문에 보통 IT 평균포를 갖다 우리가 이제 10 정도 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0 정도 준다면 시총이 얼마 정도가 나와야 되냐면 거의 4천억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2천억이라면 네. 반인데 왜 이렇게 저평가돼 있냐. 문제는 이제 BLU라는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입니다. 보통 이제 BLU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뭐 PC 기반의 BLU 쪽 업체들은 워낙 업황들이 안 좋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실적이 나와도 인정을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업황이 거의 이제 최고점을 찍어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그리고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BLU 업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인데요. 소형 BLU는 좀 다릅니다. 소형 BLU라는 게 결국은 모바일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스마트폰 쪽에서 BLU 사용량이 급격하게 위축돼가지고 실적이 악화되기는 당분간은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이쪽에 소형 BLU 쪽의 시장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냐면 2년 정도까지는 업황에 흔들림이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지금 이라이콤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올해 매출 대비 그러니까 작년 매출 대비 올해 매출이 2배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이제 실적도 괜찮은 회사에서 이 정도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지금 주가 수준은 도저히 이제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해소되면서 바닥권에서 좀 돌아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매우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군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폭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은 보통 이제 IT 업황을 갖다 1, 4분기로 거의 다 비수기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1, 4분기에는 그렇게 실적이 폭발적으로 눈에 확 띄는 그런 정도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겠지만은 2분기, 3분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실적이 점점점 확대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1분기 말이 거의 끝났고 1분기 실적 예상치가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주가의 재평가 작업들이 진행되는 초기 국면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종목이 이제 실리콘웍스인데요. 실리콘웍스는 이제 그 드라이버 집적 회로 업체로 사실은 애플 쪽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가 실적이 좀 주춤했던 것이 신제품이 나오는 게 조금 지연됐었어요. 근데 신제품이 이제 4분기부터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애플에 대한 점유율이 지금 확대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로 봤었을 때는 그 실리콘웍스 역시도 이제 주가의 재평가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 종목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지금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이 이제 그 말씀드린 게 이제 LG 이노텍,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 그리고 이라이콤, 그리고 이제 실리콘웍스 이런 종목들인데요. 이 종목들 모두 이제 추가 상승은 가능한 건데,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이제 중소형주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시장에 약간의 어떤 변화 요소만 좀 생긴다고 한다면 뭐 가장 안정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대표적인 한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들 중소형주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또 추가적인 상승에도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은 아이폰 6와 관련된 또 관련주 한번 살펴봤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의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도요, 일단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그죠? 우리 마음은 좀 더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시험시험 가자고요. 시험시험 가도 계속 가는 게 좋죠. 확 올랐다가 확 미끄러지고 나면 아우 심장이 떨립니다, 그죠? 자, 오늘 참 재밌는 내용 오늘 한번 가져왔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드디어 증권사에서 매도 의견을 제시했다. 이제 드디어 매도 의견을 내기 시작했나요?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좀 할게요. 과거에,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99년도에 우리나라 코스닥에 광풍이 불었어요. 그 광풍이 불 때 세롬 기술이라는 기업이 탄생을 했죠. 그래서 세롬 기술이라는 종목이 44,5천원대 움직이다가 무려 수정 주가로 보면은 100배가 올라가요. 그래서 400만원 가는 거죠. 왜냐면 30만원에서 액면 분할 하고요. 그래서 3만원 되었다가 다시 20만원에서 무상증자 100%를 해요. 그리고 나서 20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결국 뭐냐면 4만원짜리가 무려 한 3개월 만에, 6개월 만이네요. 6개월 만에 딱 100배가 올라가요. 이야, 그 어마어마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참 재밌어요. 어쨌거나 그 이후에 폭락을 하게 되었지만은 그런 장 한 번 더 시원하게 왔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좀 회고해 보자면, 주식 투자가 너무 심심했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면 맨날 상한가니까 너무 심심해요. 오늘도 상한가야? 지겹다. 상한가가 지겨워가지고 안 되겠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지. 그래서 상한가에 팔고 나서 다른 종목을 사면은요, 또 지겹게 상한가가 계속돼요. 이거는 뭐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니 하루 종일 할 게 없다 이거죠. 단타 칠 것도 없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았죠. 그러고 나서 1월 2일 날,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 1월 2일 날 한통 프리테일이라는 기업의 상한가가 빵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16방 하한가가 전반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때는 또 심심했어요. 왜? 눈만 뜨면 하한가니까. 참 변동이 심한 묻지마 투자의 전성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세롬 기술이 막 올라갈 때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매도해라. 그때요, 어마어마한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증권사는요, 매수 의견은 많이 내지만 매도 의견을 냈을 때, 자, 매수 의견은 모든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이 구조적인 문제 한번 생각해보죠. 모든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부분이죠.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 주식 사라고 하니까 상당히 기분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매도 의견을 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업의 입장이든 주주의 입장에서는 기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매도 의견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막 주가가 떨어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매도 의견을 낸 사람이 거의 생활이 힘들 정도의 어떤 위축을 당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여튼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매도 의견이 거의 자체를 다 감춰버렸고요. 그러고 나서 전혀 매도 의견 없는 무조건 매수만 있는 증권사 리포트였는데 최근에 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증권사의 어저께 한 증권사에서요, 이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냈어요. 그래 매도 의견을 내니까 재밌는 사실은요. 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장중에 장 초반에 출렁하고 떨어져요. 그래서 장 초반에 한 4%까지 떨어집니다. 4.38%까지 급락을 했다가. 근데 종가는 의외로요,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돼요. 자, 이 매도 의견 나와봐야 한번 충격받고 나서 제자리로 찾아가네. 그러니까 너무 겁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매도 의견이 나왔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 의견이 나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포트가 매도 의견이 이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게 의미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요, 현재까지 발간된 이 종목에 대한 리포트가 총 몇 건이냐. 여러분 몇 건이나 나왔을 것 같아요? 네. 5,751건입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죠. 이 중에서요, 매수가 88%예요. 매수가 88%면 나머지는 거의 다 뭘까요? 매도일까요? 아니에요. 중립, 보유, 관망, 거의 다라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일단 매도 의견이 나왔는데 이 매도 의견을 내겠다고 하는 증권사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러한 증권사의 매도 의견이 나오지 않다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들어보셨죠? 롱숏 펀드. 롱숏 펀드의 인기몰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벌써 2조를 넘어섰어요. 자, 롱숏 펀드라는 게 뭐냐면 두 개의 같은 섹터에 물려가지고요, 하나는 좋고 하나는 많이 올랐다 그러면 매도, 오르지 않은 종목을 매수하는, 매도와 매수가 연이어서 이루어지면서 어떤 업종 내에서 종목의 포트가 바뀌는 이런 투자가 일반적인 이제 롱숏 펀드, 페어 트레이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롱숏 펀드가 단기적으로 박스권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이익을 내기가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롱숏 펀드의 인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롱숏 펀드에 가입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또 굉장히 많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잉여 자금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를 할 때 그 막대한 자금을 텔레비 보면서 신문 보면서 투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기관들한테 리포트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냥 매수만 해가지고 들고 있으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롱숏 펀드에 대응할 수 있는 리포트들을 내줘야지만 훨씬 값어치가 있고 이제 여기에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때요? 매도 의견이 이제부터 나올 수 있는 환경, 나올 수 있는 몇 주로 이제 우리가 그 리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처가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가요, 매수 리포트만큼이나 중요한 이제 매도 리포트가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는 과거 우리나라는요, 초성장 단계예요. 초성장의 기업들만 존재를 했죠. 그러니까 사면 웬만하면 올라가요. 기업이 좋네, 싸네 하면 웬만하면 올라갔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철저히 차별화가 되고 저성장 단계로 진입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 또한요,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쉬고, 성장하다 쉬고, 이러니까 이제는 분명히 매수의 리포트만큼이나 매도 리포트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런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작년 삼성전자 쇼크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기관의 리포트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뭐죠? 맨날 쇼크에 맨날. 이러니까 못 믿겠다. 이러니까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그래, 좀 진솔된, 그리고 좀 제대로 평가한 리포트들이 자기들이 매도 리포트를 냈고 욕을 먹더라도 이 리포트가 맞았다는데 그 힘을 좀 실어준다면 더욱더 이게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외국계 증권사의 삼성전자 매도 사인부터 삼성전자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사람은 바로 2005년에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고점을 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서 한 번 또 맞췄고요. 이번에도 맞췄고 그래서 그 증권사의 인기도가 그냥 말로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증권사도 이제는 매도 의견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자 이제 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향후에 그러면 이런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될 것인가 전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지금 이제 몇몇 증권사들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네들이 내는 리포트 중에서 40%는 매도 또는 중립 의견을 반드시 채우겠다. 즉 리포트를 낸다면 매수 중심의 리포트만 내는 것이 아니라 리포트 10개를 내면 그중에 6개는 매수 리포트가 나오더라도 중립 또는 매도 의견을 4개 반드시 채우는, 그래서 서로 간에 항상 매수와 매도 적정한 비율로 자기네들은 리포트의 중립성을 지키겠다. 이렇게 공고를 했어요. 여기에 따라서 나머지 증권사들도 여기에서 참여하는 분위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비율, 최소한 한 30%에서 40% 정도는 증권사에서는요, 이제부터는 매도 또는 중립 의견이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롱숏 펀드의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롱숏 펀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매수 후 장기 보유가 아닙니다. 매수 후 일정 부분 고평가 영역으로 들었으면 과감하게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주기가 어떻게 돼요? 짧아진다. 롱숏 펀드가 더욱더 인기를 끄면 끌수록요, 기관들은요, 매수 후 장기 투자보다는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하는 롤링 투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리포트들이 나올까요? 단기적 대응 리포트가 분명히 나온다, 이제는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가 뭐 가지고 올리면 상량.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목표가 도달하면 상량. 팔 기회가 없어. 맨날 들고만 있어라 그랬는데 나중에 어느 한 순간 매수도 없고 매도도 없고 중립도 없고 리포트가 싹 빠져버려요. 그러고 나면 폭락하고 나서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목표가 하향 이런단 말이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기 목표가 돌파 매도 의견 내버리고 다시 일정한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재매수, 이런 이제 리포트가 나오니까 리포트에 앞으로는 단기적 대응 리포트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과감히 매도를 내겠다고 의견했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애널리스트인데 기업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냈어요. 그 다음부터 그 기업은 기분 좋을까요? 기분 안 좋아. 기분 안 좋으면 이 다음에 이 사람이 매수 리포트를 내기 위해서 정보를 달라고 하면 그 기업에서 기분 좋게 줄까요? 이런 부분이 첫 번째 기업에 대한 부분이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주주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죠. 주주들이 이제 누가 내 리포트를 갖다가 매도를 썼어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일정 부분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자, 그러면 여튼요, 증권사의 매도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것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요,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출해가 될 건데 여기서 선도 투자자들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 종목 가지고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서 실질적인 팩트만 우리가 가져가는, 이래서 더욱더 좋은 투자의 기회는 분명히 생긴 건 사실이다. 그리고요, 이제 매도 의견뿐만 아니라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도 챙겨야 돼요. 매도에서 중립으로 떨어지면 그건 그냥 매도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결론적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는요, 증권사 리포트를 활용할 때 꼭 하나 기억을 하세요. 매수 리포트가 30-40개씩 이래 나오다가 매수 리포트가 사라지고 나면 그거는요, 그냥 팔아라 소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척하면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굳이 매도 의견 나오기 전에도 매수 의견이 사라지고 나면 매도 의견이다.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리면 지난 1년간 셀트리온이라는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의 리포트는 3개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요, 증권사 드디어 매도 의견 드디어 제시를 가지고 가져왔고요. 나중에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을 맞아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선상클럽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성원해주고 계신데요. 경제방송 최초로 바닥잡기 팁은 물론이고 또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고 싶은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저희가 날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문자 번호로 궁금하신 신규 매수에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만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두 분께서 차근차근 또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와 수급의 달인이시죠?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상클럽 사랑해주시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바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을 저희가 긁어드리니까 그것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바닥에 대한 궁금증, 그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릴 건데요. 바로 그 두 분의 바닥 잡기 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선윤 멘토님은 오늘 바닥잡기 팁은 기관 매수가 해답이다 말씀해 주시고 이상로 멘토님은 거래량 전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이제 기관 매수가 해답이라고요? 외국인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계속 기관만 사요. 외인들은 안 사준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외인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오늘 오랜만에 들어오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수급은 3월 10일부터 해서 계속 좀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의 흐름을 볼 때는요, 충분하게 이 기관들의 매수 중심으로 해서 상승, 그러니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빠르게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 보셔야 되고, 코스닥이 다시 반등을 주지만 코스피 쪽으로의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종목에서 또 코스닥 대응주는 나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 꼭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거래량 전환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렵죠. 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량의 축소 국면 그리고 확장 국면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면 자체를 우리가 좀 더 파악을 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바닥권에 대한 한 단계 더욱더 증거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캐시홀딩스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주가 자체는 고점을 치닫고 있다가 밑에 거래량만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이렇게 올려서 거래량만 보시면요. 자, 거래량의 특징적인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죠. 어떤 부분입니까? 여기 위에서 하단으로 내려가는 거래량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보권력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거래량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가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바로 이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증가되는 추세의 초입 부분이 바로 바닥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차트를 내려서 한번 같이 본다면 이 관점 자체에서 여러 가지의 바닥 시그널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여기서부터 곧장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전환을 꼭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의 바닥 팁 한번 들어봤고요. 먼저 첫 번째 문자 보기 전에 저희가 아래 문자 번호로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겠습니다. 신규 매수에 대한 궁금하신 종목을 바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삼성전자에 대한 또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문자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는 성광밴드 매수해도 될까요? 7427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멘토님들 의견 들어볼까요? 두 분 다 동그라미 그렇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바닥 확인 중, 이상로 멘토님은 방향성 탐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김선윤 멘토님, 바닥 확인 중이라면 아직 바닥은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거의 좀 바닥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확인이 된 이유부터 해서, 아직도 확인 중이라는 소리죠. 확인된 이유부터 해서 반등을 줄 수가 있는 포인트가 좀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분할하면서는 괜찮지 않을까 해서 바닥 확인 중이라는 말씀 제가 써드렸고요. 살펴볼게요. 자, 먼저 차트부터 볼게요. 제가 차트 봅니다. 어제부터 봤습니다. 볼 거예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2008년 바닥이고요. 2011년 바닥이고 지금 현재 바닥 구간입니다. 항상 이 그래프 자체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나요? 한번 빠질 때마다 크게 반등을 주면서 한번 튀어 올라갈 때는 최소 20% 이상의 반등을 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항상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번 크게 빠졌다가 올라가는 포인트인데, 지금 이 바닥이 어떤 바닥이죠? 요 정도 바닥 포인트는 대충 눈에 들어오네요. 요 정도 바닥 포인트입니다. 자, 네모칸으로 바닥을 살펴볼게요. 여기 바닥 구간이고요. 바닥 크게 깨고 내려가자마자 바로 몇 주 만에 올려놓습니다. 다시 바닥 확인되면서 또 이번 바닥. 그런데
이 바닥에서 네모칸 쳐드린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진짜 바닥으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수급 보니까 자 기관들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빨간색으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많은 물량 매수가 들어오죠. 잠깐 뭐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 봐요. 많은 물량이 아직 잠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많은 물량을 사줬다는 거. 일봉으로 갈게요. 어느 정도 포인트냐면요. 요 포인트에서 기관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은 물량이 매집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이 자리에서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조만간 한번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짧게 보더라도 충분하게 라인상의 저점보다 치고 올라간다면 한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 나와주면서 얼마일까? 24,500원, 25,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분할 매수하시면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오 사인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방향성 탐색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상승할 수 있는 방향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닥권역에 대한 시그널 자체는 벌써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호부터. 위에 신호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첫 번째 신호가 자체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라인 자체를 한번 우리가 즐겨보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신호가 밀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래량 선 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물대 자체가 바로 이 하단에 있는 이 매물대고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상당한 지지권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역전되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어느 정도 바닥을 내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쌍바닥 권역을 이루기 위한 어느 정도 전초적인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래적인 상황 자체를 한번 전망을 해본다면 거래량은 이미 자,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하단에서 이렇게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줄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 관점에서는 차라리 거래량이 이렇게 줄면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바로 위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포지션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래도 상당히 무방한 구간이다. 현재는 상당히 좋은 포지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단에 있는 이 22,000원대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 자체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더 접근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두 분 다 성광밴드 매수 의견에 대해서 동그라미 5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서 바닥을 확인하고서 계속해서 전 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시청자분께서 이 두 의견 참고하셔서 매수하실 때 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래 문자로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신규 매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종목명만 저에게 보내주신다면 이 수급과 차트에 다른 두 분께서 꼼꼼하게 코멘트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시청자 277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LG전자고요.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그렇다. 돌아온 기관 말씀해주시고 이상로 멘토님도 역전의 거래량이다. 지금 매수할 구간이다. 말씀해주시네요. 김선윤 멘토님 기관이 돌아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이제 반등을 좀 줄 때가 됐다는 판단인데요. 어제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뭐 약간 조금 시가대가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양호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자, 먼저 기관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수급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팔던 기관들의 패턴 자체가요. 조금씩 그래도 보시면 이렇게 많이 팔던 기관들이요. 조금씩 이때부터 해서 매수로 좀 전환이 됩니다. 꾸준하게 기관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씩의 물량을 놓지 않고, 특히 투신권은 6일 연속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네요. 순매수량을. 영희분도 마찬가지 최근 들어서 매수가 좀 강화되고 있고, 은행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굉장히 많은 물량을 투신권에서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펀드 쪽 물량 들어와 주면 주가 급등을 했는데, 오늘 살펴보니까요. 자, 오늘 외인들이 팔고 나가지만 기관들의 매수를 보여줍니다. 또 어디서 들어옵니까? 투신권에서, 보험권에서, 연기금 물량에 좀 매수가 잡히네요. 기타 법인까지 잡힙니다. 자, 그렇다면요. LG전자가 첫 들어볼게요. 바닥에서 좀 튀고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많이 올라갔죠? 주봉으로 살펴보자면요. 하염없이 내려갔던 주가 흐름, 이런 바닥에서 한 번씩 급등 패턴이 나올 때마다, 주봉상에 이 급등 패턴이 나올 때마다 주가 흐름이 항상 튀어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패턴, 또 내려갔다가 한번 올라가는 그 흐름 자체가
바뀔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로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매수하시는데 대신에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해보자 이렇게 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LG전자에 대해서 역전의 거래량 말씀하셨는데 역전의 용사 이런 뜻인가요? 네, 역전의 명수가 될 수 있는 네.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먼저 보셔야 되는 게요. 이 지금 오늘 좀 더 제가 키포인트를 자꾸 말씀드렸던 게 바로 하단의 거래량이었습니다. 자, 하단의 거래량은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역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역전이 나왔나요? 주가가 내려가면서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은 내려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횡보성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거래량 크게 튀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호는 어떻습니까? 상단에요. 신호가 첫 번째 신호가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요. 세 번째 신호까지 완벽하게 나오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자, 다만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렇게 바닥권역을 다 잡았는데 우리가 주봉상을 한번 보시면 주봉상에는 아직까지 거래량의 규칙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닥을 탁탁탁탁 찍고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역전의 거래량 바로 일봉상에서는 역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봉은 역전이 되었고 주봉과 월봉은 역전이 되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가능하되 좀 더 모아갈 수 있는 과정이구나.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LG전자에 대해서 매수 의견 동그라미 그렇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종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아래 문자로 여러분의 매수 종목을 받고 있습니다. 매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종목명만 저에게 보내주신다면 이 두 분께서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매수에 대한 코멘트를 확실하게 달아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시청자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효성에 대해서 문자 왔습니다. 5719번님께서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네요. 두 분 의견이 같습니다. 안 된다. 김선희 멘토님은 애매모호하다. 이상로 멘토님은 아쉬움의 눈물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김선희 멘토님, 애매하다고요? 지금 이 종목? 자, 기간 수급이 굉장히 좋으니까 네. 매수해도 되냐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오늘 수급을 제가 체크해 보니까요. 기간 매도가 좀 잡힙니다. 아직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일단 2000주이긴 한데 이 매도가 잡혔다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싶은 게요. 차트의 흐름에서 보자면요. 지금 현재 구간대가 어떤 구간입니까? 항상 고점마저 떨어졌던 75,000원 구간입니다. 그죠? 작년 8월에도요. 맞고 떨어지고요. 9월 맞고 떨어지고 11월 맞고 떨어지고요. 윗골이 길게 달리고 3월 초 맞고 떨어집니다. 자, 오늘도 75,000원 넘어가자마자 윗골이 달려지면서 딱 걸려있는 75,000원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이요. 지금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인데 지금의 이 수급 자체는요. 너무 늦었어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수급으로 조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X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마찬가지로 X 의견 주셨단 말이죠. 눈물 시리즈인데 아쉬움의 눈물 어디가 좀 아쉽다는 말씀이신가요? 요즘 말로 하면 안습이죠. 예.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닥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시면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눌림목 패턴으로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법 자체가 조금 다른 거고 우리가 왜 지금 이게 지나갔다고 말씀드리냐면 효성 같은 경우에는요. 바닥이 어디입니까? 바닥이 바로 여기 240선과 480선이 이루어지는 이 자리가 바로 바닥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호 자체가 교차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또 나타나죠. 첫 번째 신호와 세 번째 신호, 두 번째 신호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 자리 240 차트와 480 차트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단의 거래량적인 측면으로도요.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튀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꾸준히 줄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단에서 다시 튀고요. 다시 한 번 더 거래량 크게 줄죠. 그리고 지금 다시 거래량이 느는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거래량이 주는 과정에도 주가 자체는 아직까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승 추세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 종목은 우리 프로그램의 특성상 눌림목 찾기가 아니라 바닥 찾기이기 때문에 제가 X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바닥은 아니다. 대신 추세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효성에 대해서 문의 주신 5719번님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이렇게 두 분의 멘토님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매수하기 전에 한번 이 의견을 참고하신다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문자로 궁금하신 매수 종목에 대한 종목명 저희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요. 4133번님께서 레드로버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분할 매수, 이상로 멘토님은 양봉 하나만 말씀해 주시네요.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면 좋다고요, 김선윤 멘토님? 네, 이 종목이요. 사실 굉장히 조금 지금 고민을 굉장히 제가 많이 하다가 O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X를 해야 되나, O를 해야 되나 하다가 O를 드렸는데 패스는 안 하겠습니다. O를 드린 이유가요. 큰 흐름에서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 레드로버의 주봉 흐름입니다. 크게 라인을 볼게요. 2008년도부터 해서 라인을 좀 잡자면요. 대충 이런 이제 상승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급등했던 게 요게 바로 넛잡 준비한다는 그때 시기였고요. 그 다음 넛잡이 이제, 그 개봉을 한 이후부터 해서 이런 시기인데요. 주가가 그래도 요 라인을 따라가는 포인트가 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항상 요 포인트들은 오버슈팅한 포인트로서 많은 매도량이 나왔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바닥에서 새로운 바닥을 또 찾아보자면요. 요 바닥 포인트에서요. 요 바닥 포인트가 잡히죠. 이 바닥 포인트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게 지금 요 포인트, 네모칸 쳐드리자면요. 요 포인트 좀 잡힌다는 소리죠. 자,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니까요. 그래도 기관들의 매수 흐름이 좀 잡힙니다. 투신권 매수 보이고 있고요. 적게나마 금융투자 쪽 매수가 적게나마 보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외인들의 매도가 좀 나가는 모습. 이거 외인들의 매도 진짜 외인이니까 아닙니다. 레드로버 시가총액이요 1,700억인데요. 이거 외인 매도는요 바깥에 있던 그 개인들의 물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흐름으로 볼 때는 더 이상 빠지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한번 튀어 올라갈 수도 있는 포인트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포인트를 좀 기다려 보자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가능한데 너무 많은 물량은 안 됩니다. 이 종목은요. 조금만 사시고요. 또 그 조금 사는 것도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몇 번에 나눠가지고 현재가 부근에서 한번 매수해보자. 이렇게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레드로버에 대해서 X 의견 주셨는데 코멘트는 양봉 하나만 말씀해 주셨어요.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양봉 한 개가 부족합니다. 네. 지금 정확한 바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양봉 한 개가 부족한 상태가 바로 이 레드로버입니다. 양봉 한 개가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하단에는 거래량이 좀 더 나타나줘야겠죠.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월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 있던 이 윗꼬리를 달린 어느 정도 음봉 한 개가 크게 발생했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 자체가 우리가 매집 물량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게 매물에 대한 출현 물량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직까지 갈림길에 서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기 어려운 상태고 일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신호가 교차가 되고 있으면서 그리고 하단에 240차트 그리고 480차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이격 자체를 지금 계속적으로 벌려놓고 있다는 거죠. 방향성 자체가 아직까지 탐색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이 라인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하단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진정한 바닥을 찾기 위해서는 좀 더 기다림이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로버 매수해도 되나요? 문의 주신 4133번님께서는 김선윤 멘토님의 의견은 조금 더 쏠릴 수도 있겠지만 이상로 멘토님 의견도 한번 참고하셔서 성공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요. 7788번님께서 삼성중공업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그렇다. 중국 바라기 말씀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불규칙 패턴 안 된다 말씀해 주시네요. 김선윤 멘토님, 중국을 기다리고 있나요? 네, 이 조선주들은요, 제가 대우조선해양을 5호장에 추천드려서 지금 잘 먹고 있죠. 잘 가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지금 중국 상해 종합지수 보셔야 돼요. 딴 거 보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열어놨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이 종목들은요, 수급 필요 없습니다. 들어오면 좋은데요. 지금 당장에 수급이 크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상의 흐름도요, 의미가 없는 자리예요. 볼게요. 자, 바닥 포인트입니다. 중국 상해지수 2000포인트 바닥입니다. 계속 바닥이에요. 바닥 보이시죠? 이 포인트마다 반등을 주면서 중국 지표들이 살아나면서 상승을 줄 때마다 어떤 종목이 움직이냐면요. 경기 국내 민감주들 다 움직입니다. 조선주, 은행주, 화학주 다 갑니다. 그래서요.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흐름에서 살펴보자면요. 약간 조금 많이 추세가 꺾여가는 흐름이 약간 뜨네요. 꺾여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지만
그래도 상승 쪽으로의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트가 좀 안 뜨는데요. 좀 늦게 뜨는데 어찌됐든 간에 조선주들이 지금 많이 밀리더라도 분명히 상해지수가 반등을 주기 시작한다면은 충분하게 상승 쪽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물려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계속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흐름이 나오니까요. 계속 들고 가시고 또 추격 매수 해보고 따라가보자 계속 사시자 말씀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김선윤 멘토님은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데 이상로 멘토님은 안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패턴이 조금 불규칙한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요? 패턴 자체가 뭐 하다는 거래량이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량을 우리가 흔히 왜 거래량 오늘 좀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거래량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money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표시하는 게 바로 거래량이고, 그게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할 때 주가 가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어땠나요? 내려갔다가 다시 이평선을 어느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이렇게 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하단으로 갈수록 항상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단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크게 나왔었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여기에서도 그렇죠. 역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재짚어 본다면 거래량이 크게 나오고 난 다음에 옆으로 거래량이 횡보를 하고 주가가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크게 붙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삼성중공업이 필요한 것은 거래량이 씨가 마르는 씨를 말려야 돼요. 거래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은 지금 제가 그어놨던 이 100만 주보다 밑으로 체결이 되면서 그 다음에 거래량이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올라야지만 그때가 정확한 우리가 바닥권의 삼성중공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삼성중공업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불규칙한 패턴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김선윤 멘토님은 괜찮다, 이상로 멘토님은 안 된다 말씀하셨죠. 두 분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7788번님 매수하시기 전에 잘 성공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요. 6312번님께서 LG 디스플레이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두 분 의견이 일치합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기관 매수 믿어보자 말씀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3G 이렇게 간단하게 코멘트 달아주셨네요. 네, 김선윤 멘토님, 기관 매수 믿어보자 말씀해 주시는데 기관 계속해서 고집하시는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요. 네. 굉장히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또 매수를 굉장히 강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셔야 되고요. 크게 지금 의미를 두는 것보다도 기관들이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시고서 대응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요. 최근에 제가 또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뭐 거의 지금 매수가 부분이죠. 매수가 부분인데요. 큰 흐름에서 볼 때도 좀 차트가 약간 느린데 주봉상으로 볼 때도요. 바닥권에서 제가 상승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 사인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봉으로 보더라도 약간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조정이 온다면 매수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애플의 성장성 보시고 대응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의견 주셨는데 3G 이렇게 코멘트 달아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3굿이죠. 세 개의 좋은 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바닥 신호, 두 번째 양봉, 세 번째 거래량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LT가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 포지 한 개가 부족한데 그게 바로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바로 기대감 이런 부분이겠죠. 자,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지금 LG 디스플레이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게요. 왜 거래량을 먼저 첫 번째로 뽑았냐면, 자,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었죠. 주가가 내려갔을 때 거래량 항상 줄어들고, 다음에 올라갈 때 갑자기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위에 양봉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 양봉 자체가 뜻하는 바는 뭐냐면, 매수 세력의 승리입니다. 매수 세력 자체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났던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하단으로 보기 때문에 매수 세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바닥에 대한 신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여기 요선이죠.
요 선을 기점으로 본다면 하단으로 첫 번째 신호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신호 그리고 세 번째 신호가 연달아 발생을 했습니다. 이 가격대가 바로 바닥권이 되겠구나. 그래서 쌍바닥권역을 지금 만들고 주가는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바닥에서 꼭 굳이 우리는 바닥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바닥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좀 더 적극적인 매수로 우리는 가담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닥은 나왔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바닥에 나왔다. 두 분께서 수급과 차트를 분석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6312번님 LG 디스플레이 잘 참고하셔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많이 기다리셨죠? 두 분께서 잘 지금까지 꽁꽁 싸매고 있었던 금바닥주를 지금 바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김선윤 멘토님의 금바닥주는 원이 가입했습니다. 바닥 확인, 매수 시작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S&T 중공업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단 삼각수렴 이렇게 코멘트 달아주셨네요. 포트폴리오 살펴볼까요? 김선윤 멘토님 포트폴리오 현재 LG 디스플레이와 코리아 FT 각각 마이너스 0.2% 플러스 0.2%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님은 동서와 한국단자가 4%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네요. 네, 두 분의 바닥주에 대한 매수 가격, 또 AS 궁금하시죠? 또 주담가의 통화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11시부터 이어지는 이상로 멘토님의 무료 공개 방송 지금 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오시면 꼼꼼하게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방송 시작할 때 아래 무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종목 저에게 보내주신다면 매수에 대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핫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